안녕하세요, 박풍훈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배우자 상속공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공제액이 5억에서 30억까지 공제액이 꽤 크다 보니까 상속공제에서 굉장히 크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 또 좀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요, 등기 원인 차이로 상속세 포탄을 맞은 그런 사례도 나옵니다. 배우자 상속 공제를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은 뭐겠습니까? 정답은 배우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상속 계실 현재, 돌아가시는 날 현재 법률혼의 배우자가 있어야 됩니다. 돌아가시기 전날 만약에 이혼을 하셨다, 그러면 배우자 상속 공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 상속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법률혼인 배우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사실혼 배우자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혼의 배우자인 경우에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아도 다툼이 많은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사실혼의 배우자까지 상속재산 분할 청구권을 행사하게 인정을 해준다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송사에 휩싸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민법에서도 사실혼의 배우자에게는 재산 분할 청구권을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배우자 상속공제도 불가하겠죠. 배우자 상속공제 계산 방식을 보시면, 배우자가 있다면 기본적으로 5억을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 많게는 30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산 분할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공제 한도액 두 개 중에 이제 적은 금액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제 한도액만큼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게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 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요,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 내에 협의 분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까지 협의 분할 등기 등이 완료가 돼야 되는데요,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이라는 것은 상속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를 뜻합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언제입니까?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에요. 결국에는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약 15개월이 되는 시점이 됩니다. 즉, 그래서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그 30억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그런 요건을 채우기 위해서는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까지 상속인들 간의 협의 분할이 완료가 되고 등기까지 완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을 놓치게 되면 30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못 받게 되고요,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그냥 공제받을 수 있는 5억 공제, 그거밖에 못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상속회복 청구의소. 상속회복 청구의소라는 것은 뭐냐 하면,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또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라는 것도 있어요. 상속인 간에 이제 협의가 잘 안 돼서 법원에서 소송 중인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이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까지 세무서에 이제 미분할 사유를 신고를 하면 그 분할 기한이 연장이 됩니다. 그럼 이 절차적 요건을 꼭 지켜주셔야 돼요. 상속 등기를 하는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법정 상속 지분 등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협의 분할 상속 등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법정 상속 지분 등기라는 것은 뭐냐 하면, 공동 상속인 중에 한 명이 나머지 상속인 지분까지 해서 아예 법정 상속분으로 해서 단독으로 신청해서 등기까지 완료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외관상으로 보면 협의 분할이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보면요, 그런 경우에 법정 상속 지분 등기가 된 그런 등기부 등본을 보면 등기 원인이 그냥 단순히 상속, 그렇게 두 글자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협의분할 상속 등기는 좀 다릅니다. 협의분할 상속 등기는 상속인들 간에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을 해서 상속인 전원이 참석을 해서 인감도장을 날인을 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를 해서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등기부등본도 보시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라고 해서 이제 길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실무상 상속인들 간의 사이가 좋아서 법정 상속분으로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협의가 됐지만 편의상 법정 상속 지분으로 등기를 한 거예요. 말씀드렸지만은 협의분할 상속 등기를 하려면은 상속인 전부가 참석해서 인감도장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를 해야 되거든요. 실질은 협의분할이지만 편의상 법정 상속 지분 등기를 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외관상으로는 협의분할이 안 된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좀 전에 배우자 상속 공제를 30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요건을 채우려면은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까지 협의분할하고 협의분할로 해서 등기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근데 이렇게 법정 상속 지분 등기로 등기를 해버리게 되면 30억 공제 그걸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30억 공제가 아니라 5억 공제로 간다는 겁니다. 대법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 공제 요건으로 단순한 법정 상속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법정 상속 지분 등기만으로는 부족하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있고 등기는 협의분할 상속 등기로 해야 되고 상속재산 분할 사실을 신고를 한 경우에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해서 배우자 상속공제 35억 원까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였냐면 실제로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까지 협의 분할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상속 등기는 했었어요. 법정 상속 지분으로 해서 상속 등기는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등기 원인이 협의 분할이 아니었기 때문에 배우자 상속공제 30억 공제를 못 받았었습니다. 자,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났겠습니까? 배우자 상속공제 30억에서 상속공제가 5억으로 줄어들었으니까 25억 상속공제가 줄어들었죠. 만약에 상속세 세율이 이분 같은 경우에 50% 적용이 된다 그러면 25억에 50% 하면 12억 5천만 원에 대해서 상속세가 추징이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본세죠, 본세. 본세고요. 가산세가 별도로 있습니다. 가산세는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과소신고 가산세가 있고 납부지연 가산세 두 개가 있습니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다행스럽게도 없어요. 공제액 차이에 대해서는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만 있어요. 이건 이자죠, 이자. 근데 이자가 좀 세죠. 현행세법상 납부지연 가산세는 9.125%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추징이 됐어요. 추징이 됐는데 2년 뒤에 추징이 됐다 그러면 이자만 하더라도 2년치 이자 18%, 3년 뒤에 걸렸다 그러면 27%가 되겠죠. 기획재정부에서는 그래서 조금 이 해석에 대해서 좀 완화한 해석을 했습니다. 상속인 간의 협의분할을 한 경우로서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시 등기 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자,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등기 원인이 법정 상속 지분 등기라 하더라도요, 사실상 그게 협의분할이었다면은 협의분할로서 인정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입증 책임이 납세자한테 있겠죠. 우리 상속인들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 상속분으로 등기를 하긴 했지만 사실은 협의분할이다. 이걸 상속인들이 입증을 하려면은 그 당시에 협의분할했다는 협의분할 계약서를 첨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세관청과 국세청과 세무서와 마찰을 피하려면 협의분할 등기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예요. 사실 이게 아직 실무적으로는 이슈화 되지 않은 사례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례 중에 하나예요. 이게 대법원에서 세법과 관련된 사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보시면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자녀와 이해상반 행위를 할 때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고,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했다면 협의 전체가 무효가 된다. 이 대법원 판례에서 말하는 시사점은 상속인 중에요, 미성년자가 있으면 특별대리인을 선임을 해야 됩니다.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가 있다는 얘기는, 자,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미성년자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남편이 사망을 했어요. 남편이 사망을 했다 그러면 이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은 시부모를, 시가 쪽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시부모가 아니어도 됩니다. 남편의 형, 남편의 동생, 남편의 누나 쪽을 또 선임을 하셔도 됩니다. 이제 반대쪽 분을 선임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특별대리인을 선임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협의를 했다 그러면 이 협의 분할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협의 분할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배우자 상속공제 30억 공제를 못 받는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린 자녀를 이렇게 남기고 사망한 경우에는 이제 미망인께서는 경황이 없어서 이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또 정리를 하고 싶어서 법정 상속분으로 등기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미성년자가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된다는 그 내 사실을 알고 시가 쪽 혹은 외가 쪽 분들을 특별대리인을 선임한다는 것 자체가 또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법정 상속분으로 해서 이제 등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법정 상속분으로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 특별대리인이 이제 선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법정 상속분으로 해서 등기를 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되면은 물론 일시적인 그 편함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배우자 상속공제를 30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그 혜택을 못 받는다라는 점, 그런 치명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액에서 공제 한도액 계산을 할 때 계산 방식은 상속재산가액에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을 곱하고요, 그리고 배우자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상속재산가액에는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하거든요.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한 금액에 배우자의 상속분을 곱한 다음에 배우자의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배우자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배우자에게 증여했을 때 6억 공제 차감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6억 공제 후의 금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배우자에게 10억을 증여한 경우에 6억 공제를 하면 배우자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4억이 되겠죠. 그 4억을 차감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배우자에게 사전 증여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배우자에게 사전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한가? 자, 사례 1. 상속재산 30억에서 6억 원을 증여를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 비교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일괄공제 5억 똑같아요. 배우자 상속공제 똑같네요. 왜 똑같느냐?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계산식 보시면 상속재산 30억 원 똑같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계산할 때 상속재산은 사전증여를 제가 포함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30억 원 곱하기 3.5분의 1.5 빼기 배우자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0. 왜냐하면 6억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6억 빼기 6은 0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억 8천 똑같습니다. 사전증여를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 그래서 상속세와 증여세 합계액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사전증여가 6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사례 2입니다. 이제 금액을 좀 높여보겠습니다. 상속재산은 34억 원이고 배우자에게 16억 원을 사전 증여한 경우, 그리고 상속재산은 그냥 50억 원인 경우, 그래서 16억 원을 증여를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 비교를 해보자라는 거죠. 사전 증여를 한 경우입니다. 일괄공제 5억에다가 배우자 상속공제 11억 4천이 나왔어요. 자, 왜 11억 4천이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상속재산 50억 원 사전증여 포함하니까 3.5분의 1.5를 곱하고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과세표준 10억 원이죠. 왜냐하면 16억에서 6억을 빼니까 이제 10억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11억 4천이 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11억 4천에서 공제 합계가 16억 4천이 나와서 상속세는 이제 11억 원이 나왔습니다. 사전증여를 하지 않은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배우자 상속공제 21억 4천 나왔네요. 왜 21억 4천이 나왔느냐? 상속재산 50억 원 곱하기 3.5분의 1.5 빼기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과세표준 0이죠. 사전증여가 없었죠. 배우자 상속공제 21억 4천이죠. 10억이 더 많네요. 상속세 7억 5천입니다. 무려 4억 3천만 원만큼 세금 차이가 납니다. 배우자에게 증여를 했기 때문에 상속세가 오히려 세금 합계가 오히려 더 많이 나온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16억에 대해서는 뭐 현금 증여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부동산이었다 그러면은 취득세도 더 냈었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전략이 실패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배우자가 사전 증여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세가 더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려면 재산 가치가 상승률이 높은 그런 재산을 미리 사전에 증여를 하는 것이 좋겠죠. 또는 증여를 미리 하자는 겁니다. 상속세 계산을 할 때 상속인한테 증여했던 것은 10년치를 합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10년이 경과를 하게 되면 상속세 계산할 때 합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정리를 하신다면 합산 대상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상속공제에서 가장 중요한 배우자 상속공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특히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 내에 협의 분할 등기를 하여야 한다는 점, 이번 시간에 가장 좀 중요한 핵심 내용이었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